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던 차상위가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얘기를 들었다. 주민센터 직원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 오늘은 뭐 특정한 정보나 혜택이라기보다 약간 상담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차상위이십니다. 네, 당뇨를 말씀하시는 거 보고 뒤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장 확정이 됐다는 이 내용을 봐서는 아마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병원비 혜택을 받는 차상위 종류가 총 6가지인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이 제도에 아마 혜택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하죠. 자, 근데 최근에 500에 30짜리 월세로 이사를 가셨다. 예, 어머니가요. 뭐 1인 가구고 혼자 사시고. 자, 전입신고를 하면서 복지 담당에게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차상위가 탈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복지 담당자는 차상위를 신청한 지가 10년 전이다. 자, 이게 통과된 지 지금 신청한 지가 안 된다는 근거가 10년 전에 위에 걸 신청했다. 그러니 만약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차상위도 재심사하게 된다. 자, 뭔가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아실 겁니다. 이 주민센터 직원의 얘기는 주거급여를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이 10년 전부터 혜택을 꾸준히 받고 있던 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병원비 혜택도 다시 한번 재심사가 들어가니 이것조차 탈락할 수 있다. 자, 일단 이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건 말건 상관없이 기존의 정부에서 어떤 차상위건 기초수급자건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은 언제 했는지 전혀 상관없고요. 이분이 신청한 지 10년 전에 그 기준으로 계속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확인조사라는 걸 매년 4월, 10월 1년에 2번 실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든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면 매년 업데이트해서 이 수급자,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소득 재산이 초과됐는지 아니면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확인조사라고 하죠. 기준을 넘어갔지 않았으니까 혜택을 줍니다. 신청은 언제 한지 아무 상관없고 이미 올 6월, 지금 시간이 5월이니까 2026년 4월에 확인조사를 이미 실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급여를 신청하고 말고 상관없이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서 혹시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알아서 탈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한다 해서 기존 게 탈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두 개가 별개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럴 경우 만약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차상위도 심사하게 된다. 이 말이 틀렸죠. 이럴 경우 간혹 주거급여는 해당되더라도 차상위가 탈락하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급여는 통과됐는데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탈락한다. 그럼 그분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걸 다시 심사가 들어가면서 탈락한 게 아니라 애초에 가만히 있었어도 1년에 2번 4월이든 10월이든 정기 확인 조사 때 기준 초과로 탈락했을 뿐이라서 이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탈락하나 저렇게 탈락하나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탈락하게 된 거지 이것이 신청이 들어가서 재심사가 갑자기 진행되는 바람에 기존에 잘 받고 있던 혜택이 탈락하는 경우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냐 그냥 4월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정기 확인 조사를 할 4월 때까지는 소득 증가가 없었는데 이 가구가 하필이면 2026년 5월 들어서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가만히 기다렸으면 원래는 2026년 10월 확인 조사 때 탈락을 했어야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소득이 올라간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재심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4월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5월에 소득이 올라갔고 근데 5월에 새로운 복지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바람에 재심사가 들어갔고 그래서 탈락하게 됐다. 말은 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나는 주거급여를 받자라는 게 어차피 핵심이고 가만히 기다렸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뒀어도 10월이 되면 또다시 재심사, 확인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5월에 올라간 소득이 10월에 확인이 돼서 이러나 저러나 탈락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거급여를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이 신청자 입장에선 전혀 없는 거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구청 수급자 단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뭔가를 신청한 게 아니라서 기록이 지금 없어서 말씀할 수가 없다. 지금 어머니는 재산도 없고 아버지랑 이혼한 상태고 아버지도 차상이다. 뭐 일단 이혼했으니까 전 남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상관이 없고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해서 급여가 1억 2천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주거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탈락하는 게 아니라 자녀,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년 전에 신청한 어떤 혜택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두 번의 확인조사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머니는 최근에 2027년 1월까지 차상위가 연장 확정됐다고. 이 우편이 오는 이유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이 병원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이 연장됐다는 걸 그냥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소득 초과, 부양의무자, 자녀들의 소득 기준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유지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건강보험의 이 우편물과 상관없이 그냥 또다시 탈락했다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 담당께서 자꾸 차상위가 혜택이 더 낮다면서 수급자를 신청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답답하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질 터니 그냥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아주시라. 왜냐하면 결국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건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주거급여는 어머니 본인, 자녀들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받고 계신다는 가정이면 당연히 주거급여도 통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신청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존의 혜택이 분리가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보다는 1년에 자동으로 2번 진행되는, 수급자든 차상이든 1년에 2번 진행되는 정기 확인조사에서 자녀들의 소득이 넘어가면 그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 혜택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 새로 신청하는 것 때문에 조사가 다시 들어가서 기존 혜택이 삭제될 수 있다, 탈락될 수 있다, 오히려 탈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가능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혜택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년에 2번 확인조사라는 걸 매년 가만히 있어도 실시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5월에 부양의무자, 지금 질문하신 분들의 부양의무자 자녀의 소득이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4월은 넘어갔어. 그러니 10월 때까지 원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인데 5월에 새로운 것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소득재산 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것 때문에 조금 일찍 탈락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있지 않았어도 10월에 확인조사 때 어차피 탈락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염려해서 지금 재심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수급자가 갑자기 기존 혜택을 받는 거 탈락할 수 있으니 새로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다 라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냥 우리가 질 테니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아주시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지금 어머니 이 상태는 오히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주거급여는 어떤 것이 더 통과 가능성이 크냐? 당연히 주거급여 쪽의 통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자동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주거급여가 기준이 더 완만하죠. 왜냐하면 주거급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 본인의 소득재산만 판단해요. 자녀들, 부양의무자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근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본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 중에서 재산은 보지 않지만 소득, 아까 사업하신다는 분의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이건 언제든지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것 때문에 탈락한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혜택을 신청해서 받는 게 더 좋겠다, 유리하다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어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